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고지혈증이 있다는 말 믿기십니까? 그리고 이 고지혈증 때문에 혈관이 한번 막히면 심근경색, 뇌졸중, 심하면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마무시한 고지혈증도 약 없이 음식만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말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처방하고 수치를 관리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무엇을 피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6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지혈증 약을 몇 년째 먹고 있는데도 수치가 줄어들지 않아요.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해서 계란 노른자, 새우, 오징어는 다 끊었는데 왜 여전히 높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대사를 망가뜨리는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거죠. 쉽게 말해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피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대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이 잘못 만들어지고 잘못 처리되는 과정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과정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6가지 음식입니다. 여러분, 고지혈증은 겉으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피부에 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병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혈관 속에 기름때처럼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마치 수도관 안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붙어 물이 잘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즉 중풍이 됩니다. 이 두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에 늘 포함되어 있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흔히 들으시죠? 그 배경에는 대부분 고지혈증과 잘못된 생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약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수치가 매우 높을 때는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과 식단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6가지만 피하셔도 수치는 달라집니다.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공장과 처리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간입니다. 간은 필요할 때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쓰고 남으면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문제는 특정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이 과도하게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배출하는 기능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공장이 돌아가기는 하는데 배출구가 막혀서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쓰레기가 바로 혈관 속의 기름때, 즉 죽상동맥경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이 아니라 간의 대사를 망가뜨리는 음식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6가지가 그 주범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지방이 많이 보이는 고기입니다. 삼겹살, 오겹살, 기름이 흐르는 갈비, 마블링이 꽃처럼 예쁜 소고기. 이 모든 것은 포화지방산의 덩어리입니다.
포화지방산은 간이라는 공장에 과잉 지시를 내립니다. 더 만들어라, 더 쌓아라. 필요하지 않은 때에도 콜레스테롤을 계속 찍어내도록 종을 울립니다. 생산 라인은 빨라지지만 배출 라인은 막힙니다. 창고는 포화되고 재고는 혈관으로 흘러넘칩니다. 그 결과는 동맥경화입니다. 굳은 기름이 수로를 막으면 물이 지저분해지듯이 피도 탁해집니다. 숨이 차고 계단이 버거워지고 아침에 손이 저릿해집니다. 그럼 고기를 아예 끊어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선택과 조리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얀 비계가 거의 보이지 않는 살코기를 고르십시오. 돼지라면 안심이나 등심, 소라면 홍두깨나 우둔 닭이라면 껍질을 반드시 제거한 가슴살이나 안심을 쓰십시오. 기름을 둘러 굽기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물을 조금 붓고 뚜껑을 덮어 굽는 수분 구이를 권합니다. 고기의 양도 줄여야 합니다. 식탁에서 고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반찬 중 하나가 되도록 하십시오. 밥과 채소와 콩류와 해조류가 식탁을 채우고 고기는 한두 젓가락으로 만족할 때 몸은 금세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돈가스, 탕수육, 후라이드 치킨, 도넛, 꽈배기, 라면, 과자, 바삭한 그 한 입이 주는 유혹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삭함 뒤에는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이 숨어 있습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오래 데우면 성질이 변합니다. 한번 쓰고 또 쓰면 변형은 더 심해집니다. 그 변형된 기름은 혈관 벽을 긁어 상처를 냅니다. 상처가 생기면 몸은 그것을 메우려고 콜레스테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상처 위에 덧대어지는 기름층이 더 빨리 두꺼워집니다. 마치 녹슨 철판 위로 먼지가 더 잘 들러붙는 것과 같습니다. 튀김을 줄이는 즉시 몸은 반응합니다. 얼굴빛이 맑아지고 속이 덜 더부룩하고 오후에 졸음이 줄어듭니다. 치킨이 생각날 때는 백숙이나 삼계탕을 선택하십시오. 탕수육이 먹고 싶을 때는 삶은 수육을 상 위에 올리십시오. 전이 당길 때는 기름을 거의 쓰지 않는 구이팬에 김치전 대신 부침가루와 현미가루를 섞어 얇게 지져 보십시오. 바삭함에 길들여진 혀는 며칠만 지나면 고요해집니다. 세 번째는 식물성 기름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는 흔하고 편해서 자주 쓰이지만 많이 쓰면 몸에 짐이 됩니다. 무엇보다 코코넛 오일과 팜유 같은 특정 기름은 식물성임에도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식물성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기름은 기름입니다. 몸속에서 과잉의 칼로리는 지방으로 변하고 지방은 다시 문제를 키웁니다. 베스트는 적게 쓰는 것입니다. 기름을 적게 쓰는 집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도 써야 한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소량만 쓰십시오. 향을 더하고 싶다면 들기름과 참기름을 아주 얇게 돌리십시오. 프라이팬 대신 두꺼운 냄비를 쓰고 물이나 다시마, 우린 물을 조금 부어 볶음처럼 조리하는 수분 볶음을 익혀 보십시오. 양파와 버섯을 먼저 땀을 내듯 볶고 그 위에 채소와 단백질을 얹어 뚜껑을 덮으면 별도의 기름 없이도 깊은 맛이 납니다. 김을 구울 때도 기름을 바르지 말고 마른 팬에 약한 불로 살짝만 구워 소금 한 꼬집을 문지르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이 한 달, 두 달 쌓이면 몸은 숫자로 답합니다. 네 번째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입니다. 케이크와 크림빵과 페스츄리와 크로와상은 입안에서 녹는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재료는 밀가루와 설탕과 기름입니다. 마가린과 슈트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최대의 적입니다. 빵은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하고 인슐린을 강하게 부릅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한 끼 밥을 잘 드시고 디저트로 케이크를 드시는 것은 이미 불이 붙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다시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점심을 드신 후에 커피와 달콤한 빵을 먹는 습관만 끊어도 저녁 배고픔이 잦아들고 야식 생각이 줄어듭니다. 아침에는 빵보다 밥을 권합니다. 따뜻한 현미밥에 김구이와 달걀인자 지단과 오이 무침과 두부조림을 곁들이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빵을 꼭 드시고 싶다면 통곡물로 만든 당분이 적고 기름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빵을 아주 얇게 드시고 견과류, 엿알과 함께 천천히 씹으십시오. 씹는 횟수가 늘어나면 달콤함의 중독이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달달한 음식과 음료입니다.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과일 주스 달콤한 청으로 만든 음료까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당과 설탕입니다. 과당은 간으로 바로 들어가 지방으로 바뀌기 쉬워 지방간을 만들고 콜레스테롤 대사를 흐트러뜨립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히 올려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시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키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고혈압, 당뇨, 비만, 수면장애로 이어지는 가장 질긴 매듭입니다. 과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일은 자연의 선물이지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설탕 한 컵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일은 간식으로 한 번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식사 직후의 과일은 피하십시오. 이미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한 상태에서 과일 당분까지 더하면 몸은 저장 모드로 바뀝니다. 과일이 생각날 때는 딱딱하고 덜 단 품종을 고르십시오. 사과는 단단한 껍질째 씻어 한 개만 드시고 배는 작은 크기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스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는 과일은 섬유질이 사라져 당이 급하게 흡수됩니다. 한 달만 주스를 끊어도 아침이 가벼워지고 오후에 덜 처집니다. 시중의 매실청, 오미자청, 유자청은 대부분 설탕 절임입니다. 아침에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믿었던 한 잔이 사실은 혈관을 공격하는 한 잔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설탕을 넣지 않은 생강 우린 물로 바꿔 보십시오. 처음 사흘은 밍밍해서 심심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혀는 원래의 감각을 되찾습니다. 여섯 번째는 먹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끊어야 할 담배입니다. 담배의 연기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혈관 안쪽을 긁고 태웁니다. 손상된 벽은 거칠어지고 거친 벽에는 콜레스테롤이 더 빠르게 들러붙습니다. 피는 끈적해지고 혈관은 수축하며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배를 끊을 때는 혼자 버티려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끊을 날을 미리 정하고 집과 차와 작업대에서 담배와 라이터와 재떨이를 치우십시오. 커피나 술처럼 담배를 부르는 짝을 한동안 멀리하십시오. 금단은 길지 않습니다. 첫 3일이 가장 어렵고 첫 2주를 버티면 갈증이 반으로 줄고 첫 한 달이 지나면 몸은 새 공기를 기억합니다. 그때 수치가 변합니다. 숨이 길어지고 계단이 쉬워지고 손끝에 온기가 돌아옵니다. 금연을 하겠다고 가족과 친구에게 선언하십시오. 선언은 약속을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십시오. 오늘도 이겼다. 오늘도 혈관이 환해졌다. 이런 작은 말이 의지를 키웁니다. 이제 피해야 할 6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체적인 길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탁의 기본 원칙을 세우십시오. 첫째, 한 끼의 채소를 손바닥 2개 분량 이상 담습니다. 잎채소와 뿌리채소와 버섯과 해조류를 골고루 섞으면 좋습니다. 채소는 생으로만 먹지 말고 데치고 굽고 찌고 볶아 다양한 질감을 즐기십시오. 둘째, 단백질은 살코기와 생선과 콩을 번갈아 선택합니다. 닭가슴살과 흰살 생선과 두부와 병아리콩은 몸을 가볍게 채웁니다. 셋째, 탄수화물은 도정을 덜한 곡물로 바꿉니다. 흰쌀에서 현미로 현미에서 보리와 귀리를 더한 잡곡으로 옮겨가십시오. 넷째, 기름은 최소한으로 씁니다. 식탁에 오른 반찬을 보고 기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을 먼저 손에 드십시오. 다섯째, 달콤한 맛을 매일 먹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 정도 소량의 즐거움으로 충분합니다. 여섯째,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하루에 약 1500에서 2000ml 정도를 시간에 나누어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체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물이 밍밍하다면 보리차나 현미차나 국화차처럼 설탕을 넣지 않는 따뜻한 차로 바꾸십시오. 구체적인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 작은 공기와 달걀인자 지단과 김구이와 오이 무침을 권합니다.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씹는 횟수를 늘리십시오. 점심에는 보리와 귀리를 섞은 잡곡밥과 닭가슴살, 수분구이와 시금치나물과 느타리버섯 볶음과 미역국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밥의 양을 아침과 점심보다 조금 줄이고 생선찜이나 두부 스테이크와 양배추찜과 콩자반을 곁들이십시오. 간식이 필요하다면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만 먹고 아침과 저녁 사이는 물과 차로 버티십시오. 간식으로는 사과 작은 것,
한 개나 토마토 2개나 호두 3알과 아몬드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모든 숫자는 한글로 적어드렸지만 실제로는 손바닥의 크기와 주먹의 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훨씬 쉽습니다. 손바닥 하나는 고기나 생선의 한 끼, 분량 주먹 하나는 곡물의 한 끼 분량입니다. 조리법을 조금만 바꿔도 기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프라이팬을 달굴 때 기름을 두르지 말고 물 한두 큰술 두르고 양파와 마늘을 먼저 볶아 향을 냅니다. 그 위로 채소와 단백질을 올려 뚜껑을 덮으면 수분이 증기로 변해 재료가 서로의 맛을 나눕니다. 소금은 끝에 살짝만 넣으십시오. 소금이 줄면 맛이 밋밋하다고 느끼지만 한 주만 지나면 혀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불을 약하게 유지하면 타지 않고 단맛이 살아납니다. 구울 때는 종이 호일을 깔고 오븐이나 전기 그릴에 약한 열로 천천히 익히십시오. 튀김 대신 오븐 건조를 활용하면 바삭한 식감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장보기에 윤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채소는 잎채소와 뿌리채소와 버섯과 해조류로 나눠 고르십시오. 상추와 깨씹과 로메인과 시금치와 부추를 번갈아 담고 양파와 당근과 무와 감자를 균형 있게 선택하십시오. 버섯은 느타리와 새송이와 표고를 섞고 해조류는 미역과 다시마와 김을 챙기십시오. 단백질은 껍질 제거한 닭가슴살과 흰살 생선과 두부와 콩, 통조림을 준비하십시오. 곡물은 현미와 보리와 귀리를 같은 비율로 섞어 큰 통에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견과류는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소량만 구입하십시오.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작은 덩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은 덩을 쓰면 산화되기 전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설탕은 집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십시오. 보이지 않으면 손이 덜 갑니다. 눈앞의 환경이 습관을 만듭니다. 이제 생활 습관을 더해봅니다.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기름때를 써 담습니다. 매일 빠르게 걷기를 30분 하십시오.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십시오. 아침 해가 올라갈 때 10분, 점심 식사 후에 10분, 저녁 식사 후에 10분 이렇게 나누면 부담이 없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면 가슴이 넓어집니다. 숨이 깊어지고 밤잠이 편안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고 무릎의 탄력이 되살아납니다. 평지 걷기가 익숙해지면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 하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10번씩 3세트 벽에 손을 대고 푸시업을 10번씩 3세트 물병을 들고 팔 굽혀 펴기를 10번씩 3세트 이렇게 한 달만 해도 다리의 근육이 달라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 저장고입니다. 병을 앓거나 수술을 받는 순간 이 저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상처를 메웁니다. 저장고가 넉넉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면은 회복의 황금 시간입니다. 밤늦게까지 화면을 보며 누워있으면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잠은 얕아지고 호흡은 거칠어지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규칙을 정하십시오. 밤 11시 이전에 눕고 누운 후에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유지하십시오. 작은 불빛 하나가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뒤척이지 말고 일어나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신 뒤 숨을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10번 반복하십시오. 호흡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심장은 안정되고 혈압은 내려갑니다. 그 고요 속에서 몸은 스스로를 고칩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좁히고 심장을 지치게 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몸은 비상벨을 울립니다. 피는 끈적해지고 근육은 긴장하고 소화는 굳습니다. 매일 아침 10분만이라도 감사를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피를 맑게 합니다. 오늘 눈을 떴다는 사실, 오늘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하늘이 맑다는 사실을 적으십시오. 종이에 연필로 적을 때 마음은 구체가 됩니다.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다. 오늘도 내 몸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 이런 말이 다음 날의 선택을 바꿉니다. 이제 한 달 실천 계획을 드립니다. 첫째 주에는 금지 음식 중에서 튀김과 달콤한 음료만 먼저 끊으십시오. 다른 것은 그대로 두어도 좋습니다. 다만 이 둘을 확실히 끊어보십시오. 첫 사흘이 가장 어렵습니다. 넷째, 날부터 혀는 잔잔해지고 닷새째부터 몸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주에는 지방 많은 고기를 살코기로 바꾸십시오. 식탁에 오르는 고기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에 채소와 버섯과 두부를 올리십시오. 셋째 주에는 빵을 밥으로 바꾸고 주말에 딱 한 번만 얇게 즐기십시오. 넷째 주에는 기름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프라이팬 곁에 작은 분무기를 두고 물을 분사하며 조리해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눈금이 바뀝니다. 벨트 구멍이 하나 줄고 아침 혈압이 안정되고 오후 졸음이 줄어듭니다. 계단이 쉬워지고 잠이 부드러워집니다. 숫자는 정직합니다. 몸은 더 정직합니다. 과학은 이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곡물과 채소와 콩류를 늘리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려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갑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묶어 바깥으로 보냅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간은 재료를 새로 만들기보다 남은 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안정됩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끌어올리고 중성지방을 가라앉힙니다. 수면이 충분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져 지방 합성 신호가 줄어듭니다. 금연은 혈관의 상처를 봉합하고 산소 운반 능력을 높입니다. 이 모든 조각이 모이면 혈관은 다시 유연해집니다.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달걀이나 새우나 오징어 같은 식품을 무조건 죄인처럼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량과 맥락입니다. 이미 수치가 많이 높고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은 달걀을 하루에 1개 이내로 제한하고 노른자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6가지입니다. 지방 많은 고기와 튀김과 과도한 식물성 기름과 달콤한 빵과 설탕과 담배입니다. 이 6가지만 확실히 끊어도 수치는 내려갑니다. 혹시 약을 당장 끊어도 되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며 생활 습관을 바꿔 수치가 안정되면 약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약을 평생 먹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은 다리가 되어야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이 바뀌면 다리는 서서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상상해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창문을 열고 천천히 심호흡을 5번 합니다. 부엌에서는 현미밥이 뜸을 들이고 김이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프라이팬 대신 두꺼운 냄비 뚜껑을 열어 물 없이 볶은 양파와 버섯의 달큰한 향을 맡습니다. 달걀은 흰자를 위주로 지단을 얇게 붙이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손톱만큼 떨어뜨려 향만 남깁니다. 점심에는 회사나 경로당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물 많은 찌개보다 맑은 국을 고르고 튀김 대신 조림이나 찜을 고릅니다. 정식이 나온다면 고기는 반만 먹고 그 자리에 채소 반찬을 2~3젓가락 더 올립니다. 오후에 졸릴 때는 달콤한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양치로 입안을 개운하게 합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 앞에서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식탁 위에 과일 바구니 대신 물병과 작은 잔을 놓습니다.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오늘 하루의 몸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밤에는 11시 이전에 누워 호흡을 길게 하며 몸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튀김을 참아낸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눈을 감습니다. 이런 하루가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거울 속의 내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또렷해지고 걸음이 가볍고 계단이 두렵지 않습니다. 신발끈을 묶을 때 숨이 덜 찹니다. 아침 혈압이 안정되고 손끝이 따뜻합니다. 이 변화가 바로 혈관이 살아난 증거입니다. 살다 보면 약속을 깰 때가 있습니다. 모임에서 치킨이 돌아오고 생일상에 케이크가 놓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수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한 조각을 먹었으니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조각이 우리를 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포기라는 이름의 2번째 조각과 3번째 조각입니다. 실수는 괜찮습니다. 포기가 문제입니다. 실수 뒤에 물 한 잔을 곁들이고 다음 끼니를 가볍게 준비하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10분 더 걸으십시오. 몸은 금세 균형을 되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혼자 싸우는 식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가 식탁의 규칙을 나누면 훨씬 쉬워집니다. 손주에게 기름 적게 쓰는 요리를 해주며
같이 먹고 함께 산책을 나가십시오.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재미를 나누십시오. 일기장 한 켠에 오늘의 식단과 걷기 시간을 적으십시오. 쓰는 행위는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한 주가 끝날 때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사거나 작은 화분을 드리십시오. 건강한 습관은 기쁨과 손을 잡아야 오래갑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고지혈증을 이기는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끊느냐입니다. 지방이 많은 고기, 튀긴 음식, 과도한 식물성 기름, 달콤한 빵, 설탕과 과당이 많은 음식과 음료, 그리고 담배 이 6가지를 반드시 피하십시오. 여기에 채소와 곡물과 콩과 생선 중심의 식탁을 더하고 기름을 최소화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매일 걷고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수치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혈관은 다시 유연해지고 심장은 편안해지고 뇌는 맑아집니다. 무엇보다 삶의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몸을 변화시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전해집니다. 알림을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심장을 지키고 누군가의 뇌를 지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튀긴 음식을 끊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달콤한 음료를 끊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담배를 끊습니다. 짧은 한 줄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 다짐이 쌓여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한 숟가락이 내일의 혈관을 만들고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심장을 지킵니다. 지금 이 순간 젓가락을 한번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드십시오. 그 한 모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혈관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당장 식탁에서 기름을 줄이고 설탕을 치우고 담배를 버립시다. 한 달 뒤 여러분이 웃으며 말하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쉽고 결과는 놀라웠다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